안녕하세요. 세계를 사로잡는 K푸드 전략 과정의 김대윤입니다. K푸드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농산물 유통 전략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K푸드와 연계한 농산물 유통 전략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차시의 주제는 농산물 공급망 관리 전략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가치 사슬이 무엇인지, 우리 영어로 하면 밸류 체인이죠. 그 기업 활동에서 있어서 이 부가가치 창출은 필수죠, 여러분. 예를 들면 밀을 생산합니다. 밀. 그러면 재분을 하죠. 제과해서 빵을 만들어요. 빵을 만들어서 소매점에 넘깁니다. 어떻습니까? 과정마다 각각의 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체인처럼 연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이 부분이 기본적인 가치 사슬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가치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어디에서 원가가 줄어드는지 비용이 절감되는지 이런 부분들 찾아내기 위한 것이죠. 네,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일련의 연쇄 과정으로 가치와 관련된 모든 활동, 기능, 프로세스의 연계성을 의미한다. 다 연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밸류, 가치는 원가 절감과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능력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산업 활동에서 각각의 개별 활동이지만 서로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 연계 속에서 어떤 게 가치가 있는지, 경쟁 우위가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네, 찾아내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모델이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모델이에요. 크게 이제 주요 활동과 지원 활동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연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기본적인 주요 활동은 기업의 물류 투입인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 구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생산자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조달업체로부터 물자를 조달하잖아요. 구매죠. 그래서 들어와서 운영하고 생산하고 이제 물류를 산출, 이걸 아웃바운드 물류라고 하는데요.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죠. 판매. 예. 그래서 마케팅, 영업, 판매,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는 뭐 AS 같은 서비스 활동 등 이게 가장 기업에 있어서 주요 활동이다. 그리고 이걸 지원하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보조 활동이라고도 합니다. 기업의 인프라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인사관리, 인적자원관리, R&D 등등 이런 것들이 보조활동, 지원활동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가치사슬 분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활동 연구, 비용 할당, 서로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 발생된 가치 결정, 단계별 비용, 속도, 효율성 측면에서 체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과정은 저희 교재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내용 1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내용을 전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을 이 학습을 할 거니까요. 나머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하시고 보충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전략 도출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기업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원가 절감, 비용 절감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 도출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기업 내에 이제 우리가 통합이라고 하죠. 공급망 내의 상류, 하류 기업과의 협업이죠. 그래서 공급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로 연결되는 이런 전통적인 연계죠. 수평적은 뭡니까? 동일 산업 내 또는 유사한 산업 간의 협력을 의미하죠.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그래서 기업들은 수직 아니면 수평적인 이런 연계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가치사슬 분석에 대한 요약, 그래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 연관된 기업의 프로세스와 활동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가치 창출과 경쟁 우위를 파악하는 도구이다. 핵심 역량과 약점을 식별하고 부가가치 창출 활동을 규명하는 것이다.
예, 김치 같은 경우, 예, 마찬가지로 김치 우리 생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전 단계, 후방산업이 필요하죠. 그리고 다음 단계 판매망 필요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농산업과 가치 사슬이에요. 자, 농산물 유통은 뭐 기본적으로 투입 요소, 종자부터 시작하죠. 농가에서 이제 육묘하고 생산하고 수확해서 산지 유통을 거쳐가지고 시장을 통해서 소비자까지 이렇게 가는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죠. 아까 앞에서 했던 마이클 포터의 주활동과 보조활동, 주활동, 지원활동이죠. 그래서 이 농산업에서의 가치사슬은 이게 물류 투입이죠. 생산 요소예요. 생산하고 저장하고 선별하고 포장하고 가공하고 마케팅, 유통, 영업, 판매, 소비까지 그러면서 이윤을 얻게 되는 그리고 중요한 건 고객 가치겠죠. 보조활동, 조직화 규모라든지 어떤 인프라잖아요. 인프라 또는 HRM. 네. 자, 이걸 이제 마이클 포터의 모델에 적용시켜서 농산업이 어떠한 활동들인지 예,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치 사슬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 종자, 육묘 단계, 생산 단계, 선별 가공, 포장 단계, 유통 단계, 소비 단계, 수출 단계 등 단계별 활동들이 시장 확대를 목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치 사슬에서 단계별로 상호 조정을 해야 된다. 특히 후방산업, 전방산업 이것들이 서로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치사슬이라는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급망을 전략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SCM이라고 하죠. 협력과 정보 교환을 통해서 물류와 의사결정을 최적화하여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추구한다. 너무 어렵죠? 사실은 여러분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SCM이에요. 이 물류에서 발전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일단 SCM은 요거니까 특히 공급망에 있는 각각의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SCM이다. 자, 그래서 SCM은 원자재 업체로부터 공장, 창고를 거쳐 소비자에게 최종 제품을 전달하는 것까지의 모든 활동을 얘기한다. 그래서 상위 흐름이 있고요. 내부 흐름이 있고요. 하위 흐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죠. 네, 그래서 SCM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